우리 치아를 건물이라고 생각해보면 건물의 뼈대가 튼튼해야 오래 버티듯이 치아의 뿌리와 구조가 건강해야 씹는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갈이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건물을 지지하는 이 기둥이 점차 마모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콘크리트가 드러나듯이 치아 내부의 신경관까지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그 상태가 심해지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치아 건강 자체가 망가질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치아와 공부에 진심인 치과의사 찐원장입니다. 이갈이가 너무 심해서 치과를 찾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이신 분들 많으시죠? 밤에 이가 갈리는 소리가 신경 쓰이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뻐근하거나 입을 벌리기가 어려울 때도 있으니 요즘 이갈이로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환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갈이 정도면 그냥 방치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는데요. 사실 이갈이를 방치하면 나중에는 정말 식사를 못하게 될 정도로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고 치아가 닳아서 신경관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갈이를 왜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를 모두 아시게 될 겁니다. 밤에 이갈이로 고민 중이고 아침에 턱이 뻐근한 분들, 그리고 이미 치아가 손상되어서 치료 시기를 놓친 건 아닐까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우선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치아를 건물이라고 생각해보면 건물의 뼈대가 튼튼해야 오래 버티듯이 치아의 뿌리와 구조가 건강해야 씹는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갈이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건물을 지지하는 이 기둥이 점차 마모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콘크리트가 드러나듯이 치아 내부의 신경관까지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그 상태가 심해지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치아 건강 자체가 망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갈이는 단순히 치아를 갈리게 해서 문제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갈이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는 바로 턱관절 질환입니다. 턱관절 질환이 무엇인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턱관절 질환이란 아래턱과 윗턱이 만나는 구조물인 턱관절 부위의 주변 근육, 인대, 그리고 관절낭 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을 벌릴 때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난다거나 입을 벌리기가 어렵다거나 두통이나 이명 또는 턱 주변 근육이나 목 부위에 뻐근한 통증이 있으시다면 의심해 보셔야 하는 질환이 바로 턱관절 질환입니다. 치아의 마모와 턱관절 질환은 모두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특히 치아 마모의 경우에는 단순히 치아가 갈리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진행이 상당히 된 이후에는 치아를 전부 씌워야 할 수도 있고, 더 심하면 치아를 파절시켜서 뽑아야 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질환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환자 중에는 이 이갈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셔서 한참을 방치하시다가 결국에는 어금니 신경이 손상돼 신경치료를 받은 분이 계셨는데요. 식사할 때마다 이 찌릿찌릿한 통증이 찾아와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졌는데 해결이 늦어지다 보니까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더 들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치아 마모로 신경이 노출되게 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치아 전체를 씌워주는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경치료까지 동반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치아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드물고요. 어금니 대부분이 영향을 받은 상태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4개에서 심하면 정말 10개까지도, 그 이상의 치아도 전부 신경치료하거나 크라운을 씌워야 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턱관절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턱관절에 가해지는 무리한 힘을 줄이는 여러 가지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또한 치료 비용이 상당하고요. 치료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위 환자분께서는 적절한 치료 이후에 다시 식사도 편안하게 하시고 턱관절 통증도 줄어들어서 현재는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시면서 증상을 관리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환자분들의 사례처럼 이갈이는 단지 잠잘 때 나는 소음 문제가 아닙니다. 치아와 턱 건강 전반적으로 매우 큰 악영향을 주는 습관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갈이 문제 해결을 강조하냐면 과거에는 이갈이의 위험성에 대해서 체감하기가 어려웠는데 막상 임상에 들어오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갈이로 인해서 치아가 부러지거나 깨지고 그리고 턱관절 통증 때문에 입을 벌리기조차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이갈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원리로 환자들의 문제를 개선하는지, 또 다른 교정적인 접근법이나 스플린트 장착 같은 방법은 어떤 건지 제가 전부 다 섭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잠실 세내에서 턱관절 보톡스를 전문적으로 시술하는 치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덕분에 이갈이나 턱관절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께도 효과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 기쁩니다. 그렇다면 이갈이를 어떻게 치료해야 하느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은 본인이나 주변 사람에 의해서 습관적인 이갈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면 식두학 관절 검사라고 하는 턱관절 검사와 치아 마모도 검사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 마모도에 따라서 적절한 수복이나 보철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치료 이후에도 이 이갈이 습관이 계속된다면 보철물이 파절되거나 하는 등의 2차 피해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갈이 자체를 완화할 수 있는 치료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는 흔히 미용적인 목적으로 피부에 주름을 펴는 약물로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갈이 치료에서는 이갈이에 사용되는 근육에 주입해서 근육의 힘을 빼서 이갈이를 완화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근육이 계속 긴장된 상태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을 다치기 쉬운 것처럼 턱 근육도 쉬지 않고 계속 긴장만 하고 있으면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면서 근육의 뭉침이나 뻐근함 등과 같은 문제에 쉽게 노출됩니다. 그에 더해서 턱 관절에도 무리를 주게 되는데요. 근육의 힘이 세지면 턱 관절에 있는 디스크가 압박을 받게 되고, 또한 디스크에 붙어있는 근육이 활성화해서 디스크를 원래 위치에서 이탈하게 합니다. 턱관절 보톡스는 그 긴장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치아끼리 과도하게 맞부딪히는 힘을 줄여주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턱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당연히 치아 마모도도 확연히 줄어들고요. 무의식적으로 치아를 세게 문다거나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는 아무 곳에서나 하시면 안 되고요. 주사 부위나 시술의 양, 그리고 개인의 교합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섬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턱관절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에서 치료를 꼭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턱 구조와 저작 습관이 다 다르고, 어떤 분들은 이갈이가 심각해도 눈치채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지내시다가 이미 치아가 다 닳아버리고서야 치과에 오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갈이가 심한 환자분들한테는 턱관절 치료뿐만 아니라 보철 치료나 임플란트, 앞니 성형, 라미네이트 같이 다양한 전문 분야도 함께 치료하고 있으니 그동안 여러 이갈이 환자분들이 치료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환자분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갈이가 심한 분들은 보통 10대, 20대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 치과에 오시면 제가 상담할 때 진로 고민이나 공부 고민 그런 부분들도 조금의 조언을 드리고 있으니 편안하게 오셔서 치과 치료도 받으시고 지금 갖고 있는 고민들도 물어보시면 제가 같이 들어드리고 조언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아이 치료 때문에 함께 내원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제가 한국과학영재학교, 카이스트, 서울대 치대를 졸업했다 보니까 여러 부모님께서 자녀분들의 진로나 공부 고민을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그런 질문 주시면 간단하게 조금의 상담을 해드린다고 언급을 했더니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으시면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갈이는 단순히 소음의 문제가 아니라 치아와 턱관절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경관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고 심하면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나 스플린트, 그런 기계적인 보조치료는 물론 턱 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턱관절 보톡스 시술까지 복합적으로 접근해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이갈이를 방치했다가는 치료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더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이갈이 때문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다음날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고, 음식을 드실 때나 또 얘기를 할 때도 통증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렵다 보니 방치하면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되도록 빨리 전문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이갈이를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와 그리고 해결 방법, 턱관절 보톡스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정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갈이란 게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사실은 치아와 턱관절 전체의 건강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이런 문제를 초기에 잡아내고 잘 관리하면 치아가 부러지거나 턱관절 이상으로 고생하는 상황을 안 겪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갈이로 고생하신 분들 중에 턱관절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십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뻐근해서 고생하셨던 분이 아침에 통증이 없으니 아침부터 기분이 좋다 하시고, 음식을 드실 때나 이야기를 할 때도 통증이 없으니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혹시 지금 이갈이나 턱관절 문제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치아 손상이 우려돼서 불안하시다면 언제든지 잠실 세내에 있는 서울 다루치과로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지신다면 미리미리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식사할 때 어금니가 시큰거리거나 턱이 띵한 기분이 들면 그건 바로 신호가 온 거기 때문에 더 미루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치아와 공부에 진심인 치과의사 신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